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부터 좀 체크를 할 텐데요. 테슬라가 실적 자체, 주가는 이후에 지금 모멘텀을 받고 오르지만 네네. 실적 자체는 별로 안 좋았던 거죠. 네, 우선 뭐 차량 인도량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었을 텐데, 네. 1분기 매출액의 경우에는 9%가 좀 감소했고요. 네, 순이익이 55% 감소했는데, 월가가 좀 예상했던 실적 컨센서스보다는 매출액이 233억 달러를 좀 제시했지만 213억 달러를 좀 발표했고, 네. 순이익의 경우에는 25억 1천만 달러에서 11억 3천만 달러 좀 하회되면서 이익이 좀 급감하는 흐름들 좀 보였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량이 좀 급감하면서 뭐 우리가 1분기에서 뭐 중국의 인센티브 효과도 있었고 차량 가격에 대한 판가 인하 네.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차량 감소 그리고 수익성의 훼손으로 좀 작용하면서 수익이 한 13% 정도 감소됐다라고 좀 밝혀졌고 에너지 부분과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 부분에서는 7% 그리고 25% 정도 신장 효과를 좀 이루면서 좀 대조를 좀 이루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캐즘 구간에 들어가고 네. 기존의 레가시 업체들도 전기차를 타면 안 되니까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아직은 어려운 건데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주가가 오른 거는 결국 이제 저가형 모델 내겠다. 맞습니다. 그 여기가 큰 얘기가 됐잖아요. 이게 1분기 실적이 악재로 좀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 컨퍼런스에서 한 세 가지 포인트 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저가형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게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 이슈가 좀 한번 그전에 보도가 있었죠. 됐다가 예. 주가가 한번 출렁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좀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 컨퍼런스에서는 뭐 2025년도 하반기부터 모델 2 저가형 전기차 모델 2를 하반기에 양산할 수 있다라고 좀 코멘트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자율주행 무인 택시 로봇 택시를 올해 8월에 뭐 세부 스펙이나 이런 것들 공개한다고 좀 밝혔는데 2025년도에 부분 상용을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FSD죠.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좀 더 상용화 그렇죠. 또는 사업화를 확대시키겠다는 어떤 메시지 세 가지가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구독제로 네네. 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어닝 미스는 좀 있었지만 네.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함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을 수반하면서 오히려 테슬라 주가 좀 상승 기조 좀 이어지지 않았나로 좀 보십니다. 그때까지 오를 때만 급등할 때만 하더라도 네. 뭐 안 좋게 봤다가 네. 그랬는데 이후에 또 테슬라가 또 급등한 거는 이제 네.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가면서 나왔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지금 이게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됐던 네. 게 중국에서 뭐 자율주행 테슬라 차량의 어떤 자율주행의 어떤 정보 이 부분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 보안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경책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모델 3, 모델 Y 안전검사에 대한 적합한 정을 받았다는 것은 네. 자율주행의 서비스를 중국 안에서도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의 국산 안에서 뭐 비아디라든가 중국 전기차 업체도 두 곳뿐이 이 적합한 정을 아직 못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외자 기업이 최초로 적합한 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 기대감들이 좀 반영하지 않았나를 보습니다.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면 지금 138.8달러까지 좀 하락했다가 최근에 주가 좀 다시 반등을 했고 어제자의 경우는 한 15% 정도 급등한 이력들이 실적에 대한 이 미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지만 오히려 2025년도 이후에 대한 신규 사업에 새로운 어떤 중장기 로드맵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오히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추세 전환의 어떤 시그널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딜을 좀 한 것 같아요. 중국 네. 가서.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은 자기도 전기차 있고 그죠? 네. 그 자율주행도 하고 싶고 자기네 뭐 이 정보를 가지고 싶은데 네. 테슬라는 그걸 쥐고 있으면 안 좋을 텐데 바이두랑 협업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좀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니네가 같이 해 이러면서 좀 합의 맞은 거 아닌가 싶어서 테슬라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반등에 대해서 그냥 반등이잖아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다시 좀 이 일론 머스크의 빅픽처가 그려지는 거 아닐까? 네. 기대감들도 살짝 또 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주식 좀 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네.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는 사도 좋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가 사실 우리가 뭐 일시적인 수요 감소 우려감들 이 부분들은 지난 3분기부터 다 계속해서 좀 나왔던 이슈들이었고 이번에 네. 뭐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 이슈 그다음에 뭐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친공화당 계열이다 뭐 이런 어떤 이슈도 좀 있고
텍사스주에 가장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은 저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전기차에 관련된 업황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좀 제기되고 있는 이 무인 택시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적극적인 어떤 사업화 이 부분이 확장성을 좀 가져간다면 우리가 아직도 자율주행을 완전 서비스를 좀 이루지 못했던 측면들이 안전성이라는 이슈인데 이 부분을 좀 극복해서 중국에서 좀 더 본격화된 서비스들을 좀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새로운 어떤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테슬라 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배터리셀 네. 3사에 대한 차트를 같이 종합해서 좀 보면 거의 차트의 흐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시각이 조금 어지간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전기차 한다 그러고 뭐 몇 대 만들고 할 때 뭐 하는 짓거리야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변화를 바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일론 머스크 하려는 거는 전기차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율주행이나 어떤 뭐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에너지 뭐 이런 인프라 로봇 이런 그 네네. 소위 도조라고 하는 네네. 자기가 하고 있는 플랫폼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인택시 자율주행 이거 되겠어 하는데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또 한번 네. 소위 빅픽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네. 2년 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2년 전에 테슬라와 현재와 미래의 테슬라 이렇게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예. 지금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가 2년 전에 굉장히 좀 먼저 크게 좀 작용되면서 주가 좀 큰 상승을 했고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에서에 대한 푸념들도 좀 많은 건 사실인데 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그림 안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이 역량의 확장들을 좀 주목해 보면 지금 이게 무인 택시라는 게 사실 도입 가능성이 과연 좀 될까라는 이슈가 좀 있지만 그러니까요. 네. 점점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뭐 네. 물론 뭐 2년 전에 FSD 관련된 사고 때문에 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좀 한다라는 어떤 이슈, 이런 노이즈 이슈도 좀 있는데 그래도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 플랫폼들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림들. 그래서 저는 전기차 그리고 이 이외에 뭐 무인 택시라든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가장 좀 크게 또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이 부분도 이 공장 안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 인간형 로봇을 투입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가 단순한 어떤 꿈이 아니라 좀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테슬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은 좀 수반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을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그와 이전 지금은 많이 연관 관계가 떨어졌지만 네. 테슬라 움직임하고 연관이 많으니까요. 네. 실적 발표 시즌인데 일단 셀사들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먼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안 좋았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실적 시험치, 전망치에 예.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맞아요. 했었는데 예. 당시에 제가 준비했던 자료 데이터와 괴리가 좀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컸습니다. 음, 먼저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6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이 1,537억 원을 좀 기록했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RA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감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63억 원 정도의 이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IRA 실제 제외하고 맞습니다. 실제 영업 손실액이 63억 원 규모가 아니라 316억 규모. 그러니까 지금 IRA 세액 공제액을 제외하면 네. 오히려 이 전기차 관련된 업황에 대한 타격이 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1분기 전체적으로는 OP가 플러스인데 1,537억 거기서 세액 공제 받은 걸 빼면 316억 원 실제로 손실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매출액의 경우에도 6조 5천억 대비해서 6조 1천억 원으로 좀 네. 감소됐었고요. 전체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2,208억이라고 좀 제시가 좀 됐었는데 이 부분도 보수적으로 가장 낮은 금액에서에 대한 전망치보다 하위했던 1,537억으로 좀 제시가 좀 되면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상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 좀 단기간 좀 조정받은 조정의 어떤 사유로 좀 작용을 했는데 여기에 좀 더해서는 뭐 지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에 관련된 어떤 전망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지표가 그래도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급락을 좀 막지 않았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1분기에 테네시 GM 합작 공장을 이 공장의 이제 가동을 본격화했다라고 좀 전해지면서 2분기에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가능성을 좀 내비쳤고
GM향 3세대 배터리 플랫폼들을 조기에 좀 공급하게 되면 2분기부터 본격화된 플랫폼 공급 안에서 GM향 배터리 규모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규모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독 공장인 애리조나 공장이 착공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터 배터리에서 좀 확인을 한 것처럼 468 배터리를 삼성 SDI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올 8월에 좀 양산을 할 수 있다는 코멘트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일정 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애리조나 공장에서 향후에 468 배터리 그다음에 LFP 기반의 배터리를 양산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발표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예. 조금 더 낙폭을 축소시키는 어떤 역량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장주들은 이익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탑라인의 매출이 줄면 성장주는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이 썩 좋을 걸로 보진 않았지만 그거보다도 기대치보다 안 좋게 나왔고 네. 다행스러운 건 삼성 SDI는 선방을 한 모양이죠. 네. 네. 일단 정리했던 실적 추정치보다 오히려 더 예.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다라는 차이가 좀 있는데 예. 1분기 매출액이 5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6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장 전망치가 2,079억에서 2,400억대로 좀 확장됐다가 최근에 2,430억대의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 소폭 상향됐었는데 확정 실적액이 2,674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좀 소폭 좀 감소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뭐 우리가 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유럽향 이 프리미엄 배터리 부분 P5 배터리가 지난 3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안정적인 어떤 공급이 가시화가 되면서 실적이 어떤 방어 역할을 좀 했다고 보이고 있고요. 네. P6 고용량 이 배터리 부분인데 이 부분에 수율 개선 가능성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공급이 되고 이 부분이 오히려 수율 안정화를 통해서 2분기에 실적 기여를 좀 더 하게 되면 배터리 셀 3사 안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양호한 실적 선방이 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68이 이 원통형 배터리 부분 그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어떤 파일럿 제품을 공급한다는 이슈 때문에 올해 연초부터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실적적인 추이 그다음에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점진적으로 좀 반영된 측면들 그래서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이 주가 차트 추이를 보면 거의 뭐 비슷한 흐름 안에서에 대한 유지를 좀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그나마 낙폭이 좀 더 커진다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배터리셀 3사 안에서는 삼성 SDI의 흐름이 예. 그나마 좀 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인터 배터리 하고부터 그죠 삼성 네네. SDI가 전고체 모멘텀도 네. 있었고 실적도 제일 선방할 걸로 예상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이노베이션은 정유나 이런 쪽은 좋았고 역시나 이제 네. 주목하고 있는 거는 SK 온이 언제 흑자 전환하는 맞습니다. 거냐인데 그죠? 아직은 여전히 적자인 거죠. 네. 일단 전체 실적을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4,599억을 예상했는데 6,247억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죠. 어닝 네. 서프라이즈죠. 근데 다만 SK온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면을 보니까 영업 손실이 약 1,847억 정도의 손실이 좀 예상됐다라고 전망됐지만 실제 손실액은 3,315억. 아, 더 늘었네. 예, 거의. 오히려 적자폭이 좀 더 확대됐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유가 상승 분야에 관련된 어떤 재고 평가 이익 그리고 정제 마진 개선 효과로 인해서 정유주들이 수익 개선을 좀 했지만 지금 배터리 사업 부분의 적자폭은 오히려 확대됐다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출범 2년 만에 180조에 관련된 이 수주가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누적 수주가 좀 400조 원이다. 아직 뭐 체감되지 않는 숫자긴 하지만 네. 누적 수주가 좀 400조 원에 좀 돌파했다라고 좀 전해졌고요. 해외 법인의 이 가동률이 좀 저하됐던 부분들이 실적의 어떤 상세 효과, 실적이 악화됐던 배경을 좀 작용했지만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이뤄내겠다라는 어떤 실적 코멘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2분기부터 네. 양치기 소년이라 가봐야 돼.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물론 흑자 전환을 하면 좋고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분기별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좀 이제 믿기 좀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2분기 얘기는 했군요. 네. 네. 그래서 뭐 2분기에 지금 가장 큰 화두가 SK이노베이션이 특히나 이 비용에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부각됐기 때문에 경영 환경을 좀 개선한다는 것은 사업 구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재편하면서 뭐 비유휴 자산들을 좀 매각하고 아니면 뭐 비주류 사업들을 좀 매각하는 결정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오히려 배터리 사업 부분 안에서에 대한 수익성이 소폭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은 있는데 네. 근데 전체적인 거는 이게 경영 환경을 좀 개선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업황이 조금 더 네.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 어떤 시그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돈 많이 쓰고 무슨 뭐 월급 많이 네. 주고 법카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업황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중요한 게 있어서 체크를 했고 배터리 3사 이 셀사 실적 체크를 했는데 정리 좀 해주시면 그러면 어쨌든 1분기는 여전히 부진. 네. 언제쯤 좋아지는 건지. 그다음 그 가운데서 그러면 어쨌든 제일 뭐 좀 안정적인 거는 SDI입니까? 네. 예, 우선은 뭐 실적 베이스에 대한 기조, 실적 기조의 경우에는 실적 차별화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 SDI의 경우에는 2분기까지 지금 P5, P6 그러니까 프리미엄 배터리 향에 대한 비중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증가되면서 오히려 이 전기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 추이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를 보고 있고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시각을 좀 보고 있는 게 네. 하반기부터 468 배터리, 그다음에 LFP 배터리 관련된 양산 이슈가 좀 부각됐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선 반영되는 기대감, 뭐 기대감을 선 반영하거나 이익 기조를 우리가 좀 선행 지표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점에서는 삼성 SDI가 좀 주목되는 포인트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차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 기대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네. 물론 뭐 셀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셀사보다는 네. 양극재나 소재 쪽이 조금 더 네. 관심도 있고 네, 투자를 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적 양극재사들도 과연 언제 실적이 돌아서는가? 리튬 가격이 올랐다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됐는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실적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볼까요? 네. 우선 에코프로빔부터 볼 텐데 네. 일단 양극소지사 3사 중에서는 네. 포스코 퓨처에만 일단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네. 에코프로빔부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고 5월 2일 날 네.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고돼 있는데 우선 최근에 이 매출액에 대한 이 시장 컨센서스가 좀 더 감소됐습니다. 아 줄었다고요? 그렇죠. 그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1분기 전망치 매출 전망치는 약 1조 6천억 원대로 좀 전망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최근에 보수적으로 좀 집계됐던 최하단이 한 1조 1천억 원대.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8,614억까지 감소됐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었네. 네네. 야, 이럴 수가 있나? 매출의 가이던스가 절반으로. 네.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치가 막 팍팍 올라가지만 맞습니다. 와, 매출 컨센서스가 이렇게 단기간에 뭐 불과 뭐 분기 실적이라는 게 3달이잖아요. 뭐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한 2달, 한 달 사이에 안 좋네 센치가. 네. 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1억 원에 대한 영업이익을 예상했었고 네. 이게 좀 더 감소돼서 한 17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됐는데 네. 이게 최근 컨센 중에서 좀 제일 악화된 부분들은 영업 손실 413억 예. 이렇게 좀 전망을 되면서 매출액이 급감하고 이익이 아니라 적자로 전환되는 1분기 적자 그다음에 뭐 4분기 기조에서는 2분기 연속 뭐 적자를 좀 지속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양극재 출하량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는 지금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 판가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측면들 안에서 매출액이 감소되고 이익이 좀 감소될 수 있는 여러가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 뭐 SK 온 여기서 뭐 적자폭이 좀 더 확대됐던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북미 그리고 유럽의 가동률이 좀 저하됐다는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가동률과 연동돼서 보면 양극 소재에 관련된 공급도 줄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어떤 전망이 드리고 최근에 뭐 탄산 리튬 가격이 뭐 킬로그램당 좀 올랐잖아요. 네, 그죠? 예. 110.5위안까지 올랐어요. 이게 뭐 100위안까지 좀 더 상회했는데 지금 뭐 연중 최고치라고 합니다. 뭐 네. 110.5위안까지 좀 올라갔다가 연중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지만 이게 재고평가 손실에 환입을 시키기에는 이 시점이 조금 더 미흡하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반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부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올해 기중 안에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일정들이 구체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전 상장의 단기성 어떤 수급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고 기대감 네. 안에서에 대한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면 실적은 우려스럽지만 예. 단기 이벤트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 아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전 상장이야 그야말로 이벤트니까 네네. 중요한 건 실적이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에코프로 BM은 안 좋네요. 계속 그죠? 오히려 추정치들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부담스럽고 리튬 가격 인상도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치와는 어땠어요? 네. 네, 우선 매출액의 경우에는 1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79억을 기록했는데 네. 우리가 단순하게 외형과 숫자를 보면 이익 개선이 좀 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네. 뭐 우리가 지난 4분기와 좀 대조해서 봤을 때는 지금 한 분기만에 다시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다라는 쾌거고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270억을 좀 예상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379억 원으로 좀 집계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좀 발표했다는 어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어떤 주가 동향들이 조금 더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 네.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전기차 업황 둔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각화하면서 같은 양극재 말고 단결적 양극재 관련된 수율 개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되면서 이익 개선을 그나마 좀 더 확대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가 M86이라고 불리우는 단결적 양극재에 대한 출하량들이 1분기에 좀 더 증가가 됐고요. 연으로 환산하면 한 20에서 30만 대 규모를 좀 공급하겠다는 어떤 이 계획들이 좀 발표가 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1분기보다 2분기에 대한 이익 기조 반영이 좀 더 빠르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좀 보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음극재 생산 공장이 좀 가동이 됐던 부분들, 그래서 음극재에 대한 공급량들이 늘어난 부분들도 이익 개선에 한 목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퓨처엠도 한 지난주인가요? 장중 9% 오른 날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도 아마 그 테슬라 오른 날이었었나 그랬는데 어쨌든 퓨처엠은 그래도 실적이 선방을 했습니다. 네. 네. 주가는 비슷하게 가요. 퓨처엠이나 그죠? 네.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이 못 가는 건지 BM이 선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여기도 또 이제 아픈 손가락이 양극재 3사 가운데 LNF잖아요. LNF 네네. 실적은 언제 발표해요? 네, LNF 실적은 한 5월 9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좀 예고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매출액의 경우에도 여기도 역시나 지금 6,802억, 뭐 7,320억. 그래서 최근에는 7천억대로 해서 뭐 올라갔다가 소폭 내려갔다가 하지만 네. 한 7천억대 초반의 매출액이 좀 예상되고 있고 영업 손실의 경우도 여기도 역시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계했을 때 영업 손실액이 864억, 그래서 872억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 이번에는 1214억까지 적자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재고평가 손실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과 좀 비교를 하면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1분기의 경우에는 일단 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리튬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여기는 환입액이 발생되면서 약 467억 원의 이익이 좀 전환된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소지사의 어떤 공급량들이 좀 더 다른데 에코프로 BM과 LNF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단위의 어떤 추정치 재고를 좀 안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한 1개월과 2개월 비축치를 좀 더 소진하는 과정 안에서 오히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이익으로 좀 더 전환하면서 좀 실적 개선된 포인트로 좀 작용을 했는데 LNF는 여기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리튬 가격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가 1분기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1분기 판매량이 좀 더 둔화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좀 컨퍼런스 콜에서 좀 이야기했던 포인트가 2분기에는 인도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치들이 LNF의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수출 가격이 3월에 뭐 29달러 대비해서는 뭐 한 1센트 정도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 뭐 판가가 좀 더 상승했다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양극재에 대한 어떤 판가가 바닥을 찍었다라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2분기에 이 판가가 얼마만큼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시그널이 아닐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업황 우려감
뭐 이 부분은 선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는데 LNF가 뭐 가장 큰 시장의 어떤 우려감들이 테슬라의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지난번에 뭐 공시를 통해서 유럽의 뭐 노스볼트에 9조 2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를 좀 공급한다. 유럽의 이 배터리 공급사 뭐 I&D 뭐 계약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이 기업 명칭은 조금 더 밝혀지진 않았는데 지금 노스볼트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2023년도 기준에서 뭐 지난해 기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약 77%를 좀 차지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이 의존도가 50%, 즉 테슬라 의존도가 한 50%대로 좀 떨어지게 되고 유럽향 30% 그리고 SK온의 20%대 비중을 좀 더 차지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의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고객사를 좀 더 다변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좀 퓨처엠 빼고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2차 전지들이 SK IT도 그저께인가 실적 발표했는데 안 좋았고 그죠? 네. 소재 쪽도 더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2차 전지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양극재 업체를 봤으니까 양극재 업체를 볼 때는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예, 저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는 조금 더 다르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네. 먼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우리가 양극재 판가가 바닥을 찍고 턴하는 시점이라면 실적 기대감 안에서 3사가 동일하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들을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2분기까지 저는 냉정하기는 올해 한 3분기까지는 시그널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 관점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일정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수급이 좀 더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지금 M86 단결적 양극재 부분들의 공급 여기도 수요일 부분이 크게 좀 개선돼야 되는 숙제들을 좀 안고 있지만 연 20에서 30만 대에 대한 목표 수량을 좀 채우게 된다면 이익 개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LNF는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지만 2분기 인도량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면 저는 LNF가 양극소재사 3사 중에서는 단기적인 수급이 좀 가장 잘 몰리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LNF는 테슬라에 관련된 이슈 안에서에 대한 수급 변동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3사의 접근 방식이 좀 더 다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뭐 특별히 뭐가 이제 양극재 가운데 이게 탑픽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각자 접근 방식이 포인트가 다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양극재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에코프로비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상장 수급이고 나머지 회사는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셀이나 양극재 업체가 이 정도면 나머지 소재사들도 이제 발표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거 아닌가요? 이제 SK IT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그렇죠. 나머지 소재사들 물론 이제 소재사들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뭐 좋게 튀어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실적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우선 뭐 음극재 관련 종목도 뭐 네. 대주전자 재료가 예. 있고요. 근데 최근에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2차 전지 부가 소재사들의 주가 추이를 좀 봤을 때 최근에 뭐 엔캠이 아직도 좀 강한 이유 이 부분은 뭐 MSCI 편입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수급이 조금 인위적으로 좀 더 반영된 측면도 있다라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실적과 주가의 괴리율은 정반대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뭐 전액 관련주는 뭐 엔캠이 있고 첨보가 있지만 두 종목의 주가는 주가 양상이 너무나 다르게 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포인트인데 각각의 전체적인 뭐 캐즘 현상들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오히려 좀 더 장기화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수급 이슈 또는 차세대 기술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부각되면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좀 강했던 이유는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이슈. 우리 엔킴의 경우에는 뭐 MSCI라든가 뭐 미국의 IRA 뭐 세액공제 관련된 기대감 이거는 전혀 선반영됐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박 관련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SKC의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에 관련된 기대감보다는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 예. 재편 기대감 이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슈
내지는 신기술 내지는 뭐 신사업에 관련 전략에 관련돼서 뭐 계속 수급이 좀 더 다르게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를 보면 이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탑픽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수급이 가장 강하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에 그 다음에 2차 전지 부가 소재 안에서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전 SKC도 좋다고 봅니다. 동박의 가동률이 지난해 뭐 한 20%대밖에 좀 되지 않았거든요. 말레이시아 공장이 올해 가동률을 전체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를 회복해 준다면 실적 개선되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과 양분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실적 체크했고 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가 미들맨이긴 한데요. 네네. 또 약간 속도는 여건 좀 슬로우되는 그리고 네. 이제 소부장들은 또 좀 변동성이 생겨나는 맞습니다. 오를 땐 좋지만 막 떨어질 때 막 8% 떨어지고 그죠? 네네. 물론 오를 때 오르고 이래가지고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미국의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한 거에서부터 포인트를 찾아가면 ASML, TSMC 사실 그렇게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주가는 또 뭐 네. 흔들리고 그랬어요, 그죠? 체크 좀 해주십시오. 이게 미국의 사례를 네. 보면 1분기에 굉장히 반도체 그다음에 AM 모멘텀이 가속화되면서 너무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했던 경향이 또 있고 네. 이 영향이 우리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도 주가의 어떤 상승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도 뭐 변동성을 좀 키우는 이유들이 그러니까요. 예. 지금 기술주들의 주가 추이 내지는 어떤 실적 이슈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지 않나라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이 글로벌 1위 반도체 노광 장비 제조기업 ASML이 1분기 신규 수주액이 시장 전망치보다 33% 하회했다. 이 이슈 때문에 한 번 흔들렸지만 크게 좀 이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TSMC가 1분기 호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여기에 시장의 성장 전망률을 한 20%대에서 10%대로 좀 하향 보수적으로 좀 제시했던 이슈가 그때 당시가 주가 좀 한 번 정도 더 크게 좀 흔들렸던 구간이 아니었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후에는 최근에 뭐 지난주의 경우에는 지난주 한 월요일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 이전에 가이던스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가이던스 발표를 하지 않았기 안 한다 때문에 그러니까 투이청이고 네. 그죠? 그럼 안 굉장히 좋은 거 또 아니야? 보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전망보다 좀 하회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뭐 기억하기는 한 6% 정도 SK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중에 좀 변동성들이 좀 커졌던 원인들은 아니, 테슬라도 하루에 10% 맞습니다. 빠지는데 뭐. 예. 시장의 어떤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 그리고 AI 모멘텀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2분기에 더 커졌는데 이 부분이 가이던스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면 이걸 악재로 좀 이식하는 그런 경향들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인텔의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파운드리 매출 부분이 10% 정도 감소됐고 물론 순이익은 좀 증가됐지만 매출이 감소됐던 요인들이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좀 했었고요. 네. 다만 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매출 성장이 좀 확인되면서 이번 주에 이 반도체주가 반등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클라우드 부분이 한 30% 정도 증가됐고요. 알파벳이 한 20% 정도 증가되면서 이 기조가 2분기까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을 수반하고 있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 AI 플랫폼 기반 기업들의 실적 호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가이던스는 크게 좀 위축되지 못하고 조금 그래도 양호하게 좀 제시됐던 측면들이 네.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양호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그런데 좀 변곡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오늘 밤에 좀 발표될 예정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AMD와 아마존 뭐 퀄컴 이런 실적 발표에 관련된 어닝 미스가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섹터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지만 기대감보다도 또 이전에 그 반도체들처럼 네. 변동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빅2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어서 본 실적을 발표했는데 본 실적 나오는 거는 뭐 전체 수치는 큰 변화가 없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어디가 좋았는지. 네, 우리가 뭐 지난 5일에 확인을 했던 것처럼 매출액은 71조 원에 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대인데 네. 이게 5조 원대 중후반보다도 더 크게 좀 상회되면서 네.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했었고 삼성전자가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사업 부분, DS 사업 부분에 관련된 이익은 얼마만큼 더 개선됐고 여기에 관련된 실적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내용은 뭐가 있을까? 네. 이 부분 시장이 좀 화두를 좀 작용을 했는데 오늘 확정된 실적을 좀 보니까 DS 사업 부분이 시장이 예상했던 2조 원대 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 부분 좀 더 하회되면서 네. 1조 9천억 원대에 대한 이 영업이익으로 좀 집계가 되면서 네. 다소 좀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HBM 뭐 12단짜리를 2분기부터 이 파일럿 공급을 하고 본격적인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 메시지가 좀 나왔었고요. 네. D램 부분에 관련돼서는 50%, SSD 부분은 100% 정도에 대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발표가 되면서 오늘 주가는 그래도 좀 비교적 양호한 네. 1%대 상승을 좀 한 77,500원. 네, 한 종가 2조 마감했죠. 원 뭐 반도체 부분 2조 원 추정했는데 1조 9천억 그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네. 워낙 하이닉스가 사실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그 다음에 그 갤럭시 24가 잘 팔리면서 네. AI 그죠? 그쪽에서 그 부분이 이익이 잘 나왔고요, 그죠? AM 네네. 부분이 네. 반도체야 이제 지금 좋아지는 국면이니까 2분기, 3분기 하면서 반도체 쪽 이익은 확 늘어나겠죠, 그죠? 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HBM 납품 그런 건데 12단 일단 2분기에 네. 납품 공급하고 양산을 할 수 있다. 어딘지 얘기 안 했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 향으로 네. 좀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는 네. 우리가 2분기에 콜 테스트가 과연 뭐 승인이 될까? 그 승인이 됐다라는 어떤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파일럿 제품 양산하고 2분기 양산을 할 수 있고 공급량이 늘어난다라는 코멘트만 갖고도 HBM 반도체 부분이 뭐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 파일을 좀 더 아직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SK 하이닉스 실적 보고 같이 두 기업의 전략은 같이 나눠보죠. 하이닉스는 뭐 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네. 네. 일단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우리가 2조 원대 초반 정도로 좀 예상을 했는데 처음에 실제 뭐 영업이익이 8천억, 1조 1조, 8천억. 네. 1조 5천억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우리가 이익 추정치가 크게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때문에 실적의 눈높이가 더 높아진 거는 그러니까요. 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 2조 원 예상하다가 하이닉스는 네. 2조 8,800인가 거의 2조 맞습니다. 9천 가까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게 2018년도 그때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호황기를 이뤘을 때에 대한 분기 영업이익률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네.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가 지금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AI 서버용 뭐 D램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사실 뭐 독주 체제다라고 해도 HBM 은 과언이 독주죠. 예. 아니죠. 지금 예.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약간 좀 뒤처져 있긴 하지만 뭐 HBM3 이 모델의 경우에도 SK하이닉스가 더 먼저 선점을 하는 분위기. 이 부분을 이후에 뭐 후발주자들이 수율을 개선할 때 SK하이닉스는 좀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차이점이 예. 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양산 체계가 좀 더 확정이 되면 삼성전자 그 갭을 좀 메울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당분간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공격적인 전략 안에서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에서 아까 확인을 한 것처럼 레거시형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호조. 근데 이 부분은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반영은 아직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가셔야되는 2분기 이후 그다음에 하반기부터에 대한 기점을 보면 삼성전자도 이익 기조가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지금 뭐 갤럭시 S24에 대한 판매 호조가 지난 1분기에 뭐 아이폰을 지고 시장 점유율 1위 그래서 전체 시장 캐파면 한 20%대로 점유율 좀 올라갔는데 지금 뭐 아이폰의 경우에도 AI폰이 올해 연내에 뭐 양산될 수 없는 구조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 저는 이 비중이 한 27%대까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 뭐 HBM3에 관련된 콜 테스트에 대한 승인 이슈 이 부분은 아직 확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래도 뭐 2분기에 파일럿 제품 양산 그다음에 본격적인 양산이라는 코멘트 그리고 3분기부터 지금 3분기 기점에서는 뭐 D램 부분이라든가 뭐 낸드 부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낸드 메모리 부분도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 지금 1분기보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좀 더
크게 상향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시장이 좀 안 받쳐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환율이나 네. 이런 그 우려가 없다면 외국인들 네. 매수가 지속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더 사고 끌어올릴 텐데 그죠? 네. 환율이 뭐 지금 1,400원 인접한 상황에 있고 네. 그죠? 미국의 빅테크들도 저그들이 먼저 가고 흔들리는 국면이니까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또 동력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반도체 업황이나 뭐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을 꺾을 사람은 없잖아요. 변정현 대표님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성장률에 관련된 네. 성장세에 관련된 이슈는 없는데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빅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관점과 네.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하는 관점에 대한 차이는 전 있다고 봅니다. 아 어떻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 3분기 기점에서는 이 고대역 반도체, HBM 반도체에 관련된 이 기대감들이 이 관련된 HBM 향 이 선단 공정 투자 수혜 종목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좀 이끌었고 네. 올해 뭐 1분기에는 수주 기대감 안에서 장비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좀 보인 바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수주랑 연동해서 보면 수주량이 증가가 되고 확정된 수주 안에서 1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거나 확장된다는 거에는 저는 이견은 없는데 네. 우리가 뭐 CXL, PIM, 뭐 최근에 뭐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를 보면 지금 아직 확정된 실적이라기보다는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고 이게 지금 52주 신고가 안에서 많은 시총에 대한 성장률을 좀 보여주지만 이게 1분기 실적도 과연 그 부분을 따라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1분기 소부장주의 실적 발표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보고서 제출일이 5월 15일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는 다음 주부터 좀 더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점. 이 변동성 요인을 그렇죠. 작용할 수 있네, 그죠? 뭐 엄청 좋을 맞습- 수도 있지만 네. 좋긴 한데 주가를 많이 땡겼었다 이러면 조정이 그렇죠. 나올 수 있네. 네. 그죠? 예. 그 장비주의 경우에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단서였고 기대감이지. 예. 여기서 수주로 이어졌던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좋았던 반면에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카더라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저는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장비주보다는 네. 소재주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1분기 실적에서 레거시형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 매출 확대 부분에 우리가 확인이 좀 된 것처럼 네. 전통적인 어떤 소재, 공급 소재량들이 연동돼서 보는 추이들.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죄송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아니라 네.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한솔 케미칼, 네네. 한솔 케미칼 이런 기업들 전통적으로 이 공급 비중에 관련된 소재단에 대한 매출 예. 확장들이 예상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 추이는 좀 더 예상이 좀 될 수 있고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플립치 매출이 지난해 3분기, 4분기가 굉장히 좀 저조했는데 네. 올해 1분기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냐? 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근에 뭐 대면적 기판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 부분은 AI 모멘텀들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 개선 관점 안에서 2분기와 하반기에 얼마만큼 많은 소재량들이 좀 공급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ISC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고대역 반도체에 대한 이 테스트 소켓 부분에 대한 이 판매율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기인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예. 소재주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 안에서 2분기까지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장비주보다는 소재주를 좀 더 주목해 볼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크게 말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소부장은 네.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부장 쪽은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죠? 네네. 예. 장비보다는 소재고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 그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렇죠. 실적의 테스트를 거칠 것이다, 그죠? 맞습니다. 네, 좀 들어오른 쪽에서 네. 실적 나올 쪽 이런 쪽 얘기하셨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은 어디가 더 좋습니까? 우선 우리가 HBM 반도체에 관련된 모멘텀은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네.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포인트고 다만 지금 10만 원대 초반에서 최근에 19만 원대까지 좀 상승했던 이력들 좀 보면 네, 삼성전자가 좀 비교해서 같은 어떤 우리가 상승 탄력도에서 대비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두 종목을 같이 해서 어느 종목 한 종목을 좀 매수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낙폭 과대 구간에는 저는 한 30 정도를 매수한다면 나머지 70 정도의 비중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낙폭 과대
또는 조정 시 좀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우리가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미국의 기술주에 관련된 악재가 부각될 때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컸어요. 그 지난번에 뭐 장중 7%까지 좀 밀렸던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3%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그때와 같은 상황들이 좀 더 재현이 된다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낙폭이 심화되는 구간에 저는 매수해도 좋은 그런 관점이고 다만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게 올라가는 구간에 좀 저는 추격 매수는 좀 더 지향해야 된다는 좀 보이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한 지금 77,500원 구간이니까 78,000원 미만 구간부터는 저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궁금증 실적 체크하면서 전략 세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